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궁경부암 환우 가족 여러분. 저는 국립암센터에서 자궁경부암 환우 가족 여러분들과 같이 진료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있는 아, 국립암센터 임명철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직접 뵙고 상담하고 또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공간이 없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임가원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저희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가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저희 환우 및 가족분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되게 주말에 엄청 추웠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이번 주 들어서 너무 추워져서 집콕만 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실외에서 테니스를 쳤는데요. 또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찬 공기 마시면서 치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예. 네, 올 초에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시간에도 이렇게 실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신데 이제 환자 가족분들 다 되게 날씨는 춥고 이래도 그래도 적절하게 이제 신체 활동 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제일 저희 건강 유지하는 데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임가은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자료로 저희가 간단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쭉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에 사전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인데요. 저희 부인암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난소암, 자궁암, 자궁경부암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이제 목 부분이라고 해서 자궁의 입구 같은 부분이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발생률을 보시면 작년에 그 발표된 우리나라 2018년 암 발생률에서 여성암의 이제 8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궁경부암이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연령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우리 15세에서 34세, 그러니까 가임기 연령의 여성에서 3위 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자궁경부암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자궁경부는 아까 자궁의 문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궁경부가 있고 정상 자궁경부의 이제 안쪽에서 자궁에서 생리혈이 만들어져서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비정상적인 자궁경부는 이렇게 보시면은 궤양이 있다거나 이렇게 두드러진 부분이 있거나 그다음에 출혈을 야기할 수 있어서 뭔가 비정상적인 병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정상 자궁경부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한다면, 증상이 있다면 비정상적인 질출혈이고요. 이것은 정상적인 생리가 아닐 때 출혈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를 한 이후에 잠자리를 한 이후에 질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아니더라도 분비물이 평소와 달리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굉장히 분비물 양이 많아지고 성교 후 출혈 이런 것들이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질병이 진행이 되면은 여기 보신 사진은 아까 보신 정상 자궁경부랑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자궁경부에 이렇게 종양이 발생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발생이 되면 자궁경부 바로 옆에는 우리가 이제 앞쪽으로는 방광, 바로 옆에는 이제 요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바로 옆장기를 침범하는 증상인 뭐 배뇨가 곤란하다든지 혈뇨라든지 배뇨 후에 출혈, 그다음에 배뇨가 어려운 그런 증상, 비뇨기계 증상이 중기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말기에 다다르게 되면
이런 종양이 이제 괴사가 되면서 이제 오래되면서 이제 굉장히 악취를 동반하는 혈성 분비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암이 진행하면 되면 암이 진행에 의해서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자궁경부의 종양이 주변의 골반이나 주변 장기를 침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골반통이나 요통, 복통 등이 있겠습니다. 네, 자궁경부암의 발생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인자는 바로 사람 유두종,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100여 종 이상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 40여 종이 우리 비뇨기 생식기계 감염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중에 한 14개의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저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뉘는데요.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과 가장 연관이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는 사실 미국에서는 성인의 감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남녀 중에 50에서 80%까지도 일생 동안 한 번은 감염이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감염이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자궁경부암으로 진행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행스럽게도 바이러스 감염의 이제 한 80% 이상은 1, 2년 내에 자연적으로 소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본인의 면역 반응에 의해서요. 근데 이제 이러한 HPV,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이 지속되게 되면, 특히 고위험군 타입이 지속되게 되면 그게 이제 암 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암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HPV의 지속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원인 인자로는 첫 성교 연령이 낮을수록, 보통 낮다는 기준이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16세 미만의 이제 첫 성교 연령, 그다음에 이제 성대상자가 많을수록 당연히 여러 가지 종류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인자가 되고요. 흡연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년 내에 80% 이상이 자연 소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흡연이 이제 바이러스의 자연 소실을 막는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에이즈와 같은 혹은 다른 면역 저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면역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HPV가 몸에 들어왔다가 다시 소실되는 게 좀 늦어지거나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에서는 99% 이상이 다 이 HPV 바이러스에 대한 의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여성의 외음부암이라든지 질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도 음경암, 항문암, 그 다음에 이제 남녀 모두에서 외음부에 이렇게 생식기의 사마귀, 우리 곤지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마귀를 일으킬 수도 있는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자궁경부암의 발생 과정을 보시면 이제 HPV가 제 몸에 들어와서 대부분은 자연 소실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이상 지속 감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포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자궁경부 상피에 이제 세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자궁경부 상핀의 종양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쭉 진행하면 미세 침윤암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HPV가 인체에 들어와서 암까지 되는 데는 평균 최소 5년 이상, 한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PV 감염이 됐다고 바로 암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임광 교수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2018년도에는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 자궁경부암이 8위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계속 자궁경부암이 감소를 해서 한 10위권 바깥으로 이제 빈도가 많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제 백신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겼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대부분은 소실이 된다. 그리고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오랜 시간에 감염이 되면 이제 그게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암까지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산부인과 검사만 잘하면 암 전 단계에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이게 가임기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임신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궁경부암이 진단이 되면 출산을 하거나 이렇게 또 임신을 하거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충분히 아기를 낳을 수도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어도, 그다음에 이제 자궁경부암 전 단계, 그런 네.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이 있어도 충분히 치료를 하고 임신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임신하는데 이제 아이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있으면서 아까 처음에 저위험군 바이러스에 의해서는 생식기 사마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생식기 사마귀가 이제 이 산도나 우리 외음부나 아이가 자연분만할 경우에 나오는 그 길에 굉장히 이제 심하게 있을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질식분만을 하면서 양수에 있는 일부 바이러스를 이제 흡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드물지만 아기에게도 이제 후두에 이제 폴립, 이 바이러스로 발생하는 파필로마라는 이제 후두의 폴립 같은 그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임신, 분만이 임박했을 때 그러한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쌤이랑 상의해서 분만 방법을 정하는 게 좋은 것 네. 같습니다. 제왕절개를 이제 하게 네, 되겠죠. 대양절개 하는 경우가 예. 많죠. 그래서 이제 대개는 자궁경부암까지 걸리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한 1년에 한 3천 분 정도 되실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궁경부암까지 가시는 분보다는 자궁경부암 전 단계, 그러니까 상피내 이형증이 생기시는 분이 1년에 한 6천 건 정도 발생을 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은 사실 평생 살면서 감염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으로 감염이 됐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산부인과 진료를 잘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검진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이제 아직 성관계 횟수가 많지는 않고 나이도 어린데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꼭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임영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가장 유병률이 높은 나이대가 아까 보셨듯이 우리 가임기 연령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가장 상대적으로 성생활이 활발한 연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어린 것 자체로 사실 검사를 하고 안 하고보다는 나의 성생활이나 이제 성경험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언제든지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다는 이제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검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우리 미국에서 이제 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바가 있는데 처음 첫 성경험의 1회 노출 후에 쭉 그분들을 추적 관찰했는데 24개월 이내에 약 40에서 50%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검출이 됐거든요. 물론 대부분 자연 소실하겠지만 그만큼 이제 이 바이러스 감염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성 경험이 있으시면 횟수에 상관없이 검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이제 선별검사, 그러니까 검진 주기나 이런 거는 나라나 뭐 단체나 기관별로 좀 많이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암 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그리고 학회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자궁경부암이 외국에선 사실 3년, 5년 이런 주기로 좀 띄엄띄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자궁경부암의 유병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선별 검사를 하려는 그러한 어떻게 병원이 가까이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접근성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회에서는 1년 단위로 검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관계가 시작이 됐으면은 자궁경부암 검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자궁경부암 그 검진을 해서 이제 현미경으로 슬라이드를 보면 그 슬라이드에서 병변을 찾아내는 그
검사의 정확도를 우리가 민감도라고 하는데 민감도가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용이 또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잘 검사를 자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출혈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병원을 가야 할까요? 네, 제가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자궁경부 세포 검사는 자궁경부암 이제 선별 검사죠. 지금 그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질 쪽에 질경을 넣어서 자궁경부를 노출을 시키고요. 노출한 다음에 그 세포를 채취하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말랑말랑하고 솔처럼 생긴 이제 브러쉬로 자궁경부에 있는 세포를 이렇게 묻히는 겁니다. 묻혀서 슬라이드에 도말해서 그것을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브러쉬이기 때문에 아주 딱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출혈이 많지는 않지만 요 세포를 묻혀서 검사를 잘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궁경부 세포 검사한 후에 약간의 소량의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드물지만 만약에 검사하시고 출혈이 보통은 일주일 이내, 더 짧게는 3일 이내에 다 좋아지긴 하지만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산부인과를 찾으셔서 검진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딱 보면은 자궁경부에 이제 브러쉬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뭐 혹시 염증이 있다거나 출혈이 있거나 이러면 검사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세포 저 검진을 하기 전에 오실 때 어떠한 것을 좀 저희가 알아두고 오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하러 오시기 전에 이제 굉장히 깨끗하게 하신다고 오히려 이제 세정제를 쓰시거나 뭐 질에 약을 넣으시거나 그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세포를 묻혀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물질들이 묻게 되면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흔히 말씀드리는 게 이제 검진 48시간 이내에는 이제 성관계를 좀 피하시고 질에 뭐 윤활제를 넣는다든지 질정을 넣는다든지 그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생리 중에는 생리혈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자궁 안쪽, 자궁 저 위에 있는 내막 세포가 떨어져 나오는 게 생리혈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자궁 경부에서 세포를 묻혀서 나갔을 때 우리는 자궁 경부의 세포를 보고 싶은데 내막의 세포가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도가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리 중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 때에는 가능하면은 그 세포 자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접촉을 하거나 뭐 분비물이 가거나 인위적인 물질이 가해지거나 출혈이 없을 때 그렇죠. 그럴 때 검사하는 게 가장 좋겠다 네. 하고 적절한 시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 다음 저희가 또 슬라이드를 보면서 그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자궁경부 선별검사에 대해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에 대해서 얘기 나눴었는데요. 일단 자궁경부암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사실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1차 예방 방법을 보시면 이거는 암이 생기기 전에 내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이제 건전한 성생활, 그 이제 건전하게 성생활을 하시게 되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내 몸에 노출시키는 것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생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질환에 이완되기 전에 미리 접종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 또 말씀 나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예방은 암이 만약에 이제 내 몸에 있지만 그것을 빨리 발견을 해서 완치를 하고자 하는 게 2차 예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미리 알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차 예방은 이제 자궁경부암이 진단된 이후에 이 진단과 치료, 진단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3차 예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의 일반 선별검사 권고안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 권고하는 대상은 20세 이상의 성경험이 있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 20세 이상에서 70세 이하의 여성에서 매 1년 주기로 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5세 이상에서는 고위험 이듐후종 바이러스 검사를 같이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이제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만 이제 나라에서 검진을 해주는 거에 프로그램에 들어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이듐후종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포 검사보다 이 고위험 바이러스를 먼저 검출하는 게 더 빨리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세포 검사와 바이러스를 같이 하거나 바이러스 검사를 선별 검사로 하는 것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선별 검사를 위해서 세포 검사뿐만이 아니라 고위험 이듐후종 바이러스 검사가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알려주세요. 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검진 프로그램에 그 세포 검사만 시행하고 있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같이 병행이 되거나 또 대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그 세포 검사 자체가 워낙 저렴하고 그다음에 또 정확도가 다른 나라에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선별 검사의 정확도가 민감도가 좋은 편이어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가격과 더불어서 이제 그 검진의 효과까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또 관련 유관 학회하고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에는 세포 검사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가 어떤 식으로든지 좀 병행이 되는 게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가 일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자궁경부 이제 세포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상세포가 나온다고 해서 이제 그런 보고를 받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정밀 검사를 위해서 병원을 찾으시게 되는데요. 이상세포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암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솔에 세포를 묻혀서 자궁경부 세포에 약간의 변형이 있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확진적으로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진단을 위해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궁경부암 검사, 세포 검사 하듯이 질경을 넣고 자궁경부를 노출시킨 다음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질확대경 검사라고 해서 자궁경부를 이제 육안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정밀하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위해서 거기를 타겟팅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이것은 외래에서 시행하는 검사로서 이제 통증이 이렇게 심하지 않고 금방 진행을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자궁경부암 또는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이제 자궁경부암의 세포 검사에서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조직 검사하는 것까지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근데 교수님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가 이상이 있다, 그 비정형 선세포가 이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를 했는데 자궁경부뿐만 아니라 뭐 내막 어떤 경우에는 뭐 난소의 초음파까지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했는데 이제 비정형 선세포가 나올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그 자궁경부는 우리가 보통 편평상피 세포라고 해서 납작한 쉽게 얘기하면 납작한 편평상피 세포로 되어 있고요. 자궁경부의 안쪽 내경부와 내막 쪽은 선세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에서 세포 검사를 했는데 선세포가 비정형이 나올 경우에는 자궁경부뿐만 아니라 자궁경부 바로 안쪽에 내경부라든지 더 저 위쪽에 자궁내막을 반드시 같이 검사를 해야 돼서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안쪽에 자궁내막 두께라든지 거기에 이제 덩어리 같은 게 있는지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되고 조직 검사도 아까 보여드린 바대로 자궁경부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자궁경부 바로 안쪽에 내경부라든지 안쪽 내막까지 조직 검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궁경부 세포 검사라는 게 자궁경부의 세포도 나오지만 그 위에 자궁내막 또 아주 드물지만 나팔관이나 난소 쪽에 이상이 있는 세포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세포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진료를 받으시면서 검사의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치료 관련해서 질문 주신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 1단계를 진단을 받았는데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조직검사에서 이제 받으신 결과가 이형성증 1단계라고 하셨는데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정상 자궁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HPV 감염이 되게 되면 세포 변형이 이제 오랜 기간에 따라서 HPV가 없어지지 않게 되면 세포 변형을, 그다음에 조직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형성증 중에서도 굉장히 저등급,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위험하지 않은 심한 이형성증이 아닌 약한 이형성증을 저등급 이형성증이라고 하고 이것을 주로 이제 이형성증 1단계 혹은 상피내 종양 1단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 검사 결과를 받으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진행하게 되면 이제 중등급이나 고등급 이형성증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그것을 CIN 2, 3 아니면 뭐 상피내 종양 2단계, 3단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단계는 이 이형성증 단계 중에서 가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HPV가 이제 몸에서 없어지면서 이 조직 또한 자연적으로 80% 이상에서는 자연적으로 소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수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수술을 자궁절제술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원추형 절제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자궁경부에 병변이 있으면 그 병변 부위만 이렇게 원추 뿔 모양으로 절제를 하는 원추 절제술이 있는데요. 원추 절제술이나 자궁 절제술 모두 1단계에서는 대부분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적 관찰로 이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자궁경부암으로 3년 전에 자궁절제술을 하셨고 현재 나이가 44세시고 이제 난소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기 같은 1기라 수술 진행 후에 방사선 치료는 이제 하시지 않고 경과관찰만 보셨는데 진료를 최근에 보셨는데 CT는 정상으로 나왔고 질내 세포 검사에서 세포 변형은 보이는데 6개월 후에 다시 와라 이렇게 추적 관찰만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문자를 받으셨죠. 환자분은 CT는 괜찮고 옛날에 방사선 치료도 안 하고 아주 초기 연기 같은 1기라고 했는데 세포가 변성이 생기시니까 이제 걱정이 되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상태고 또 경과는 어떻게 될지 이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궁경부암으로 자궁절제술을 하셨는데요. 자궁절제술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난소는 남겼다고 하셨고 아래쪽으로 이제 질이 남게 되고요. 질은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궁절제술로 자궁경부암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궁이 없는데 질에서 세포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HPV라는 바이러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궁경부뿐만 아니라 우리 외음부나 질에도 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수술을 했는데 질에서 세포 검사를 했을 때 이형성증이 나왔다는 것은 질에 다시 이제 이형성증 세포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질에도 아까 자궁경부도 상피내 종양 1, 2, 3단계가 있듯이 질에도 질암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가 이제 있을 수 있어서 세포 검사를 했는데 아마도 바이러스 검사를 같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됐거나 굉장히 이제 저위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을 경우에는 질에서 이상세포가 나왔다 하더라도 자연 소실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다시 추적 검사를 하자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질에 이제 이형성증이 생길 경우에 이렇게 하얗게 약간 이렇게 도드라지는 병변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해서 저희가 질에 이제 이형성증이 있는지, 질 상피내 종양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께서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을 받으셨고 종양의
크기가 4.5cm니까 조금 크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여서 크기로 봐서는 2기가 조금 넘어간 것 같아서 이제 큰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정도 상태 종양이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아, 네. 2기라고 들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자궁경부암 병기를 보시면 이제 암이 처음에 자궁경부에 종양이 국한된 상태를 1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자궁경부를 벗어나서 그 자궁경부 옆 조직, 자궁방 조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옆 조직을 침범할 때 혹은 질의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질 상부 3분의 2까지 침윤을 할 경우에는 2기로 불리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자궁 앞쪽에는 방광, 바로 옆에는 이제 요관이 지나가게 돼서 굉장히 인접한 장기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침습을 했을 때 방광이나 요관, 골반 쪽으로 침습을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암이 골반벽까지 침윤을 하였거나 질보다 질 하부 아래쪽까지 내려갔을 경우에는 3기라고 하고, 4기는 보통 이제 다른 장기, 옆 장기까지 침범했을 경우를 4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2기를 기준으로 보통 나누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초기 1기나 2기 초 정도에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술이 1차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자궁 근종이나 그런 양성 질환 때문에 자궁 절제술을 하는 그런 단순 절제술이 아니고 이 종양을 포함해서 그 옆 조직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절제를 하는 광범위 근치 절제술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2기 초까지는 요 조직들을 다 포함해서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1차 치료로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주변 자궁 옆 조직까지 침습이 되게 되면 이제 2기 B라고 해서 2기 중간 단계가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여러 연구를 지금까지 쭉 한 것을 토대로 봤더니 수술을 하는 것과 이제 항암 방사선을 1차 치료를 하는 것과 이제 치료 효과가 2기 중간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항암 방사선을 1차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줄이고 치료 효과 성적은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기에서도 중간 이상이면 아마 항암 방사선을 하자고 하실 것 같고요. 그 전 단계는 이제 물론 기간마다 조금 치료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술을 원칙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 치료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자궁경부가 이렇게 있으면 자궁경부 안에 있으면 1기, 그 옆이나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2기, 그 다음에 이제 림프절이나 이런 데 전이가 가면 3기고, 그 다음에 앞에 방광장 쪽으로 가게 되면 4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앞에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앞에는 방광이 바로 앞에 있고, 뒤에는 장이 있고, 또 바로 옆으로는 요관이 지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 지나가고, 또 배변이라든가 배뇨에 관련되는 우리 삶의 질에 굉장히 관련되는 장기가 앞뒤에 있어서 수술을 해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방사선 치료를 해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자궁경부암들이 그런 치료를 받으시면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워낙에 이제 자궁경부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우리 중요한 장기가 있고요. 장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 배뇨 기능이나 배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들이 자궁 주변으로 지나가게 돼서 굉장히 광범위한 자궁 절제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배뇨, 배변 기능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또 그런 신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신경을 다 잘라내지 않고 암 종양은 절제를 하지만 그 주변의 신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하는 수술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암만 딱 자르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잔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근치절제술을 아까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근치절제술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신경이 지나가는 것하고 절제 부위가 겹치니까 이제 배뇨, 배변 기능에 문제가 있는데, 이제 신경을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최근에 이제 수술이 많이 발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을 보면은 이제 치료 후에 이제 증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궁경부암으로 이제 자궁 절제술을 하고 난소까지 같이 절제를 했는데
이제 그 수술 부위가 계속 아프고 진통제를 먹어도 계속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통증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잘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수술하고 이제 아픈 경우는 염증이 가장 흔히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수술하신 지는 꽤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종양은 잘 제거가 됐지만 그 이제 아무는 과정에서 그 주변 장기 조직들이 조금 둘러붙는 유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착으로 인한 통증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은 진통제를 드시면은 많이 좋아지시기도 하지만 계속 진통제를 드셔도 불편하실 경우에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진료를 보셔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술 후에 유착이라던가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자궁경부암 수술하면 넓게 근치적 절제술도 하지만 림프절 절제술도 좀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림프 부종이라는 합병증도 이제 일정 부분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림프 낭종이 생겨서 그 림프 낭종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진료하신 병원에 가셔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이제 필요한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명칭을 이제 자궁경부암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일으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학회에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HPV 백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국내에는 이제 세 가지 백신 종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 이제 출시된 게 가다실 사카 백신인데요. 사카 백신은 우리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바이러스인 16번, 18번이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인데 그 유형에 플러스 우리 콘딜로마,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킬 수 있는 6번, 11번을 다 예방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바이러스 유형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가다실 사카 백신이 2007년에 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바릭스라는 백신이 그 다음 이어서 출시가 됐고 이것은 주로 16번, 18번 고위험군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016년에 가다실 사카에 이어서 가다실 국가 그러니까 기존의 6번, 11번, 16번, 18번에다가 더해서 31, 33, 45, 52, 58형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중요한 고위험 바이러스를 조금 더 커버력이 넓어진 가다실 국가 백신이 출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접종 대상 연령은 가다실은 9세에서 45세 여성, 그 다음에 9세에서 26세 남성이고요. 서바릭스도 비슷하게 9세 45세 여성, 9세에서 25세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건 접종 가능한 대상 연령이고 가장 그 접종이 권고되는 최적의 연령은 학회에서 지금 권고하는 연령은 9세에서 13세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쭉 해봤더니 이미 HPV에 노출된 후에 접종하는 것보다 그 전에 접종할 경우에 예방 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조금 성경험의 그 노출 연령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9세에서 13세가 최적의 연령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요. 그래서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9세에서 13세 그 가장 최적 연령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만 12세 여성으로 이제 여성 건강 첫걸음 클리닉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우리 부인과적인 아니면 이제 생식 기능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이 인유두종 예방 백신을 무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니까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면
이미 이제 그 호주나 캐나다나 뭐 영국 같은 선진국을 포함한 나라 중에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113개국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도입되고 있는데 그 중에 40여 개국에서는 남아에게도 필수 예방 접종으로 굉장히 그 도입 성별을 확대를 했죠. 그래서 호주 사례를 보시면 호주가 이제 2007년부터 세계 최초로 HPV 백신을 국가 필수 접종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 2007년을 기점으로 보시면 생식기 사마귀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암 전 단계 상피 내 종양이 쭉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이제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2013년부터는 남학생에게도 접종을 확대해서 호주는 실제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2030년, 2035년까지 자궁경부암을 퇴치하겠다. 자궁경부암은 앞으로 없어질 암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신 프로그램을 필수 접종으로 도입을 하니까 이러한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률이 뚝 떨어지고 그로 인한 질병이 특히 자궁경부암이 많이 이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지속기간이 평생이 아니라고 하던데, 맞을 필요도 없다고 하던데, 꼭 맞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궁경부암, 물론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항상 가격 대비 효과, 가성비를 따져봐야 네. 되는데요. 사실 가격이라는 것은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보통 그 나라의 자궁경부암 검진율이라든지, 백신의 그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유병률, 그 다음에 처음 그 선별검사를 도입하는 연령이라든지 시기 이런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를 해서 정하게 되는 가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격에 비해서 예방 효과 지속이 이제 평생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쭉 보면은 사실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우리 자궁경부 상피 내 암이라든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예방 효과가 보통 10년에서 11년 정도를 보고 있지만 쭉 이제 저희가 백신을 한 다음에 항체 형성률 같은 것을 이제 추가로 해서 수학적인 모델, 통계적인 모델을 해봤을 때는 예방 효과가 아마도 30년, 50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궁경부암 그 예방 접종을 1차 완료한 이후에 지금 추가적인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이러한 수학적 모델에 따르면 지속 기간이 꽤 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10년 이상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궁경부 예방 접종의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요. 앞으로 이제 필수 예방 접종으로 또 되면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관해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네, 아까 전에 맞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라고 말씀했는데 보통 이제 이 잘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너무 기니까 그냥 쉽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라고 하는데요. 저게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앞에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지만 질암, 외음부암, 항문암 또 일부 구강암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자친구분이 여기도 이제 질문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저희는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같이 하자고 이제 하는데, 저는 남자인데 제가 꼭 맞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이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녀가 성관계를 하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이제 서로 두 분에 다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도 이제 예방을 하게 되면 훨씬 HPV로 인한 질환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은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필수 예방접종 아까 12세, 만 12세
대상으로 하는 필수 예방접종이 아직까지는 여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곧 남아까지 확대가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남아에게 백신을 했을 경우에 남자에게도 이완되는 질병들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야당, 여당 모두에서 네. 이제 앞으로 남아에게도 이 필수 예방접종을 도입하는 것으로 오늘 뉴스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네.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접종하시는 게 좋고, 네. 최대한 그 접종 권고 연령의 어린 나이에 접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과거에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저희가 이제 흔히 통상 얘기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가 혹은 사가를 접종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가가 나온 거예요. 국가가 좀 이렇게 바이러스를 커버하는 커버리지가 좀 넓으니까 이 국가를 또 추가로 접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추가 접종은 필요가 없고요. 아직 권고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2가 접종을 한 다음에 국가 접종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드물게 4가 백신, 가다시 4가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국가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4가에서 커버되지 않았던 유형들, HPV 타입 유형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연구에서는요. 그렇지만 이제 4가 백신 접종 후에 국가 백신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국가 백신에 대한 드문 이제 가벼운 부작용들이 예를 들어 통증이라든지 붓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두 번째 접종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아직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예방 효과가 좀 길게 유지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접종은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저 질문에는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거꾸로 이과를 맞거나 사과를 맞았을 때 혹은 국과를 맞았을 때 백신을 하면은 검진을 조금 더 줄여서 한다거나 좀 병원에 덜 가도 되나거나 이런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예방 접종을 하셔도 예방 접종이 이제 100%의 예방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네. 검진은 기존대로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백신을 맞으시더라도 확실히 암이라던가 관련 암이라던가 전구 병변을 확실히 줄이긴 하는데 100%다 줄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100%다 줄인다면은 커버리지가 넓은 그런 백신을 맞는 게 좋겠지만 지금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직 의학적인 근거는 없고 백신을 접종하시더라도 이제 암 검진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접종을 하나 완료하셨으면 이제 그걸로 추적 관찰을 잘 하시고 검진을 잘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보면요. 이제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한 뒤에 이제 성관계를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여기 질문은 언제까지 이런 성관계를 피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하시고 나서 성관계를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되는 경로가 아무래도 이제 성경험을 통해서 있다 보니 이제 성 파트너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형이 최대한 적게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되지만 접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관계를 피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질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한번 됐거나 어떤 그 세포 검사를 해서 세포 이상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궁경부 상피뇌종양으로 심지어 이제 원추 절제술까지 하셨던 고등급 병변이 있었던 분에게서도 지금 몸에 있는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예방 백신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재활성화되거나 앞으로 들어올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타입의 유형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치료를 하신 분들도 예방 접종을 이제 권장 연령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추가로 이제 아까 9세에서 26세까지가 접종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7세에서 45세 그 연령대에는 사실은 이게 이미 노출이 된 상태에서 접종을 했을 경우에 예방 효과가 이제 노출 전에 접종하신 것보다는 좀 떨어지고 아직까지 그런 이제 중년 여성에서의 접종에 대한 효과는 아직 완벽하게 이제 연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득과 실을 따져서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접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접종 또 검진하는 과정, 또 진단하는 과정, 진단 이후의 치료까지 좀 광범위한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살펴봤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을지 저희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여기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